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묻고 점검하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 이게 왜 이 시대의 뜨거운 시대적 요청이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나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일견 타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 대상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이 열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각각의 개혁 이유들도 충분히 지적될 수 있을 겁니다. A라는 과제, A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들 A, B, C, B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들 D, E, F, C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들 G, H, I, 이렇게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많은 시대적 요청들이 있을 텐데 왜 유독 검찰 개혁이 단연 넘버원인 것으로 이야기되어지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과하고 있는 이 시기라는 게 경제민주화가 1등의 시대적 요청이다, 이렇게 뜨겁게 이야기되어지는 시기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자고 하면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 이런 것도 또 역시 그러한 중요한 의제다,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검찰 개혁이 이 시대의 가장 뜨거운 과제, 화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생업에 전념하는, 생업에 몰두하는 일반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생업 속에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다라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이야기되어진 게 시민들의 이야기 영역으로 넘어오고 결국 그게 함께 공유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촛불의 뜻과 촛불 정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점검으로 이야기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문제로 또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박근혜를 촛불로 탄핵하고 감옥에 넣은 것은 천만다행한 일일 수는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박근혜와 같은 사람이 국정농단을 시도할 수 없는 구조를 애초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지 못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뜻을 가진 훌륭한 소양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은 강력하고 신속하고 무시무시한 개혁이 가능해지고, 나쁜 뜻을 가진 훌륭하지 않은 소양의 인물이 대통령으로 뽑히면 강력하고 신속하고 무지무지한 독재가 가능해지는 사회,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 그런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독재를 하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법과 제도, 시스템을 가진 나라, 그런 나라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었기에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독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법과 제도, 시스템을 가진 나라를 만드는 게 진정한 촛불의 완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독재를 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독재를 하려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려는 야욕을 가졌을 때 그 독재자들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이 국가사법수사기관들입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또 아주 옛날에는 보안사, 이런 것들이 국가기강을 좋은 방향으로 빠르게 바로 세울 때 큰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차원 낮은 개혁이고 다시 얼마든지 후퇴가 발생할 수 있는 개혁이고 사상 누각의 개혁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개혁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이 수사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법적 구조, 야욕, 관행 속에서 독재의 수단으로 기능할 여지가 훨씬 많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현대사에서 이 수사기관들은 압도적으로 후자의 역할, 독재의 수단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들 수사기관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듣는 뉴스들 대부분이 그 수사기관들의 범죄에 대한 뉴스들이고 그 수사기관장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가는 뉴스들 아닙니까? 이처럼 잘못된 법과 제도 위에서 잘못된 관행, 잘못된 야욕이 철옹성처럼 굳어지고 결합하면 나중에 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괴물, 괴수가 되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시각에서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번 정부, 현 정부가 어떤 일에 주력하고 집중하고 있는지 감이 옵니다. 해당 본 정부, 현 정부를 포함해서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 다다다다음 정부에서도 국정원, 검찰, 경찰 따위를 권력의 도구로 쓰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반석을 다지는 일이 국가 백년지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가 남긴 적폐 유산인 보안사, 국군 기무사령부를 개혁해서 민간 영역에 아예 개입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 것처럼 이제 국정원, 검찰, 경찰도 그렇게 개혁을 해야 하는 그런 역사적 도정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경찰 개혁 이게 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들인 거죠. 또 그리고 실제로 현 정부는 이러한 개혁들 모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찰 개혁은 실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여전히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수호의 문제인 것이고 언제든지 독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국가사법수사기관들, 잘못된 법과 제도에 기반해서 운용되어 온 그러한 국가사법수사기관들을 이번 정부에서 확실히 개혁하되 그 중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더더욱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시대의 화두인 것이고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안사와 국정원이 국방과 대외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귀한 조치가 거의 이루어진 이 마당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권한들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됩니다. 현재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서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고 또 검찰청법 제54조에 따라서 채임 요구권을 갖고 있고 채임 요구권이라는 것은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의 수사 중지와 교체를 경찰 임용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 권한, 채임 요구권을 검사가 가집니다. 또 거기에 구속장소 감찰권도 가집니다. 또한 검사는 헌법 제12조를 통해서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한 규모의 별도 수사 인력을 보유하면서 직접 수사권까지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검찰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 기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절대 권력 기관이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려는 세력과 야합하고 결탁할 때에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될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목도한 역사적 과정들이었습니다. 경제 발전의 문제라든가 소득 양극화의 개선의 문제라든가 민생의 문제라든가 안전과 치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언제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기본적인 보편적 과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정부에 각각 특별하게 부여되는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현재의 정부, 현 정부가 특별히 짊어지고 있는 시대적 사명이 국내적으로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국가사법수사기관 개혁이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의 새 시대를 여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 정부의 두 가지 시대적 사명입니다. 다른 정부들과 다르게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이 정부의 기본 보편 과제들 위에 더해지는 이 정부의 특수한 시대적 과제들인 겁니다. 그러한 과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슴으로 느끼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검찰개혁이 시대적 요청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검찰개혁은 현 정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독재적인 국정 추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 대한민국의 미래 전체를 위한 현 정부의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은 시대적 명분을 당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현 정부가 사사로운 복수에 집착하는 그런 정부였다면 검찰을 수단으로 활용해서 자신에게 충성을 개별적으로 맹세하는 일부 검사들을 임명시켜서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혔던 옛날의 그 검사들을 잔인하게 괴롭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 작은 복수심에 사로잡힌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라 안의 다른 뜻들, 다른 의지들, 다른 견해들을 누르고 자신의 뜻대로 용이하게 국정을 쉽게 강력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스스로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는 작업에 오히려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큰 미래를 생각하고 현 정부의 권력적 이해관계에서는 손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독재자 타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욕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인물 부처를 미워하노라, 욕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이 시대적 명분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검찰 내부로부터의 반발 역시도 시대적 명분을 당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설사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세부적인 지점들에서 함께 논의할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검찰은 대외적으로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정부와 국회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의견을 제출하는 것까지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만 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힘든 걸음을 걷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충실하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검찰,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을 때 가장 두려워한 게 검찰이었어요. 자기가 한 나쁜 짓이 검찰에 의해서 공격받을까 봐.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검찰 간부들이 개별적으로 뇌물을 갖고 와서 납작 엎드리면서 충성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된 이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 주체들의 결정을 오롯이 기다리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개선할 지점이 있으면 내부에서 조용히 의견을 피력하는 데서 그쳐야 합니다. 함부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할 처지에 있지 아니합니다. 죄 지은 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조치 및 재범 방지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 그 판에 끼어들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꼴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겠죠.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지 몰라서 검찰의 기존의 비정상적인 비대한 권한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개혁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왜 검찰이 걱정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한을 손에 쥐고서 놓지 않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이전된다는 걱정들을 피력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데, 그거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고 경찰 개혁도 함께 추진될 겁니다. 그런데 빼앗긴 비대한 권력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잘못되어서 그쪽이 다시 비대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부와 국회와 국민들이 걱정하고 개혁하고 검토하고 조정할 문제입니다. 검찰은 거기에 대놓고 말을 보탤 처지에 있지 아니합니다. 정부와 국회와 국민은 일단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이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이 검찰을 정상화시키는데 주력할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법과 제도가 어디 있겠으며 첫 술에 배부를 리 없지 않겠습니까? 100만 번, 1000만 번, 1억 번을 양보해서 경찰이 과거의 국정원이나 검찰처럼 비대해진 권력으로 바뀌어서 뭔가가 잘못된다고 합시다.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권력의 시녀 검찰, 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딥니까?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문무일 검찰총장이 입에 올렸던 바로 그 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다시 되받으면서 한 그 말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은 저울을 든 사람들, 그 저울을 들고 무게를 재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저울 위에 올려질 매우 무거운 어떤 물건, 저울이 확연하게 기울어져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어떤 물건이 저울을 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 운운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로라는 예수님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와 국민은 저울을 맡고 검찰은 저울을 든 사람들에게 처분을 맡기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앞으로의 건강함을 위해서 자신의 불필요한 살을 떼어내려고 다가오는 메스에게 날이 매끄럽네, 거치네, 표면에 먼지가 묻었네, 안 묻었네, 그 살 떼어가서 어디에 뭐 하는 데 쓸 거네, 그런 거 따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걸 따질 입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우리는 정부고 국회고 국민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추진되는 경찰개혁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우리라는 정부, 국회, 국민들은 경찰 역시 저울 위에 올려진 물건으로서, 대상으로서 엄정하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국민 기본권의 신장과 보호라는 원칙 하에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개혁할 겁니다. 이 원리와 원칙은 이번에 일괄적으로 한번 발휘되고 모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원칙과 원리로서 계속적인 개선과 진보를 도모하는 과정으로 표현되고 발현될 겁니다.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에서도 누가 행정부 선출 권력으로 뽑히더라도 독재자가 되어서 독재를 일삼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민주주의적 법과 제도를 정비하려는 이러한 시대적 노력을 막아서는 일체의 명분 없는 노력들은 반역사적 행위로서 우리에 의해서 분명히 거부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